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전쟁 피로감에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중동 쪽으로 쏠린 탓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 지원 또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리아 글로브 조민 이사장 화상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지난해 2월이었지 않습니까?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러시아에게 장악이 된 상태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전쟁이 소모적 지구전으로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상황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러우 전쟁으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전략적 협력 차원이 강화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지정학적 중견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이 약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우디 또는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점에서 국제 질서는 무질서 상태이고요. 또 초다극화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전망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항전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었죠. 앞으로 전쟁의 양상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방에 대한 전쟁 지원 요구와 또 러시아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지뢰밭과 다양한 참호들의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점 휴전 또는 종전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아다시피 내년 초 3월부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 변수가 평화 협상을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68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독일, 프랑스, 서방 국가들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대타협을 통한 휴전 혹은 평화협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을 끝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좀 힘들어도 EU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을 조금이나마 확보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에는 그 절충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오케이, 나토 가입 노, 이런 입장이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EU 가입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문제가 최선의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휴전 협상이 되면은 EU 가입에다 러시아의 재침 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자동 가입 조항에서 타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2014년 크림 반도를 뺏기고 맺었던 민스크 협정이 작년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한 어떤 유보 조항 혹은 조건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재침 시 다시 즉각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보장된다 하는 정도에서 타협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나토는 러시아의 목에 갖다 댄 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러시아의 세력의 확장을 억제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 또는 서방 쪽으로서는 나토의 확장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 북한이 만든 포탄 이런 다량의 군수 물자가 러시아가 요구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이 북한의 포탄은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재고 포탄입니다. 이것이 다시 러시아 지원용으로 전장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포탄 지원으로 러시아로부터 얻은 보답은 식량과 에너지 지원, 여기에다 인력 송출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성 발사에 대한 지원은 불분명합니다. 위성 발사는 아다시피 최첨단 과학 기술인데 지금 이 재래식 포탄 지원에 러시아가 위성 발사 기술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러 관계를 예의주시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전략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글로브 조민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